자, 장기고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시험 전에 뭐가 가장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학교 유인물 받으시잖아요. 시험에 많게는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유인물 풀이까지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 함수 fx와 이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 뭐 이런 이제 방정식을 풀어내는 건데 이제 방정식을 함수로서 풀어내는 거겠지. 근데 실제로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어느 정도 변형된 게 보이시죠? 근데 큰 변형은 아닙니다. 자, 두 실근 0사 갖는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실근 2와 6을 갖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실수 k의 개수가 3으로 주어졌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4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f에 대한 힌트를 함수값으로 준 게 이제 기출이었다면 이제 gx의 어떤 축의 특성을 준 게 뭐 실제 시험 문제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크게 변형된다고 보실 수는 없으나 시험장에서 내신 시험장에서 이 문제는 아주 빠르게 풀어내셔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변형됐을 때 맞추시려면은 기출 분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겠죠. 자, 그래서 깡패 같은 풀이를 준비했으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맨 뒷장에 있는 마지막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두 양수 PQ에 대하여 2차 함수 x-p제곱 플러스 q가 주어져 있고 자연수 m이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0값 찾는 문제야. 자, 0부터 3까지 최소값은 m이고 m 플러스 4래요. 최대값은. 그 다음 0부터 5까지 최소값은 m이고 최대값은 4m이래. 자, 근데 지금 2차 함수가 아주 볼록한데 축이 p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p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0은 여기 있을 거고 자, 0부터 3까지 잘랐을 때 최소값이랑 0부터 5까지 잘랐을 때 최소값이 같거든? 그러니까 3과 5는 무조건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죠. 3이 왼쪽에 있게 되면 뭔가 3에서 잘랐을 때랑 5에서 잘랐을 때랑 최소값의 위치가 변화하게 되겠지. 잘 안 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좀 깡패처럼 풀기 위해 여러분들한테 배경 지식 하나만 제공하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어떤 1인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x증분이 1 차이 나면 y증분이 1 차이 나고요. x증분이 2 차이 나면 y증분이 4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x증분이 3 차이가 나면 y증분이 9 차이가 나는 이런 특성이 있어. 자, 요걸 알고 계시면 문제를 깡패처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0부터 3까지 잘랐을 때랑 0부터 5까지 잘랐을 때랑 최소값이 이 꼭지점 값으로 같아야 되니까 일단 p가 0과 3 사이에 있겠구나 라는 거는 예측을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가조건 살펴보시면은 최대값이 과연 여길 거냐 여길 거냐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하셔야 돼. 제가 지금 p를 오른쪽에 붙여놨지만 사실은 0, 3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는 3에서 최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가지고 케이스를 이렇게 나눌 거거든요. 잘 보세요. 만약에 f0이 최대야.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이 m 플러스 4인 거고 뭔가 p에서의 함수값이 문제에서 준 최소값인 m인 거거든. 그럼 지금 얘네가 y 증분이 몇 차이 나죠? 4 차이 나기 때문에 x 증분이 2일 수밖에 없어서 p 값이 바로 나와요. 자, 이렇게 깡패처럼 좀 푸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을 살펴볼 건데 이 p가 2가 나왔으니까 5인 곳은 더 멀겠죠? 그래서 0부터 5까지 최대값은 f5가 되는데요. 문제에서 준 4m이겠지. 근데 보세요. 축으로부터 떨어진 x 증분이 3이란 말이야. 그럼 y 증분이 몇이겠어? 9겠지. 그래서 이 4m은 최소값 m보다 9 커요. 넘겨주시면 m값이 3으로 나옵니다. 자, 이 m값은 최소값이자 꼭지점의 y 좌표일 거니까 함수가 x-2제곱 플러스 3으로 끝나죠. f10 구하시는 거니까 64 플러스 3, 67이야.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두 번째 경우도 살펴봐 보겠습니다. f3이 최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 0은 왼쪽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축은 p인 거고 뭐 3에서 최대를 갖게 되는 이제 이런 그림이라면 얘가 m 플러스 4니까 또 최소값이 m이니까 y증분이 4 차이 나는 걸 이용해서 x증분은 2 차이 나겠고 p가 1이구나. 0은 여기 있겠다.
괜찮으시죠? 자, P가 1이면요. 자, 5는 이제 여기 있을 거야. 그럼 0부터 5까지 최대값이 4m이라는 것은 F5가 4m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X증분이 4 차이가 나니까 얘는 Y증분이 16 차이가 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4m은 M 플러스 16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3m이 16이 되면서 m이 뭐가 돼요? 자연수가 안 되고 유리수가 되죠. 그래서 위배됩니다. 자, 이렇게 간결하게 해결하시는 거고요. 내신은 오래 걸리시면 안 돼요. 자, 1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gx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이 느낌이 이제 이런 느낌인 거야. fx는 x축 언더에 있고, 그 다음에 gx는 x축보다 더 위에 있고. 근데 지금 나 조건 보시면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게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최소값이랑 이 친구 최대값이 같아지려면은 결국 x축에서 둘이 동시에 튕겨야겠다. 뭐 튕기는 지점이 같지는 않을 테지만요. 뭐 같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쉽게 일단 상상을 해 주실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이 K의 최대 최소값 해석을 좀 들어가 볼 건데, 자, K의 최소값이 0이라 그랬단 말이야. 0을 넣어주면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죠. 그 다음에 K가 1이면 구간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마이너스 1과 3으로 변하죠. 그럼 내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살펴보고 또 쭉 끌어서 1부터 3까지 살펴봤을 때 이 조건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살펴보는 거 말고 더 왼쪽에서 살펴보면 저 조건이 깨져야 되는 거고, 1부터 3까지 말고 더 오른쪽을 살펴보는 순간 저 조건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식 분석을 위해서 여러분들 fx는 f0 또는 뭐 fx는 fp 같은 이런 방정식을 느끼는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y는 fx가 있어요. 여기 x는 p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함수 값을 우리가 fp라고 부르죠? 맞나요? 그러면 y는 fp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 그럼 fx는 fp의 근은 이 함수와 이 상수 함수의 교점.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fx가 위로 볼록한 게 확정인데요. fx가 위로 볼록한 게 확정인데 내가 0인 곳이 어딘지 모르지. 근데 어쨌든 f0이라는 상수함수를 걸면 이 두 실근의 합이 음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축이 음수겠구나. 즉 fx는 좀 왼쪽으로 짜져 있겠다. 요 정도는 이제 상상하시고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포인트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1부터 3까지 fx와 gx의 최대값, 최소값을 같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자, 그래서 정역을 디테일하게 찍어 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자, fx가 왼쪽에 있다는 힌트를 알고 있으니까 fx부터 걸어봅시다. 자, 경계값을 이용하시는 거거든. 자, fx가 만약에 마이너스 2에서 튕긴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살폈을 때는 fx의 최대값이 0이 맞죠? 하지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살폈을 때는 fx의 최대값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돼요. 그럼 문제에서 준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야. fx의 최대값은 계속 0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fx는 마이너스 1에서 튕긴다라는 거를 쉽게 살펴보실 수가 있어. 보세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살폈을 때 fx의 최대값 몇이야? 0이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살폈을 때 fx의 최대값 몇이에요? 0이죠. 그쵸? 자, gx가 만약에 2에서 튕긴다고 생각을 해볼게. gx가 2에서 튕기면 잘 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살폈을 때 최대, 최소. 나이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살폈을 때 최대, 최소. 나이스. 딱 좋아요. 그리고 구간을 살짝 벗어나는 순간 얘 최대값이 사라지고 이 최소값은 남아있고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왼쪽에서 살폈을 때 최대값은 0이지만 이쪽 최소값이 사라져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fx는
최고차의 계수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1에서 튕기는 거고, 자, gx는 최고차의 계수는 모르나 2에서 튕기는 겁니다. 자, 이래놓고 f1이 마이너스 2인 걸 이용해 주시면 4a는 2가 되는 거니까, f1이 마이너스 2인 걸 이용해 주시면 4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g1이 2인 걸 이용해 주시면 b는 2인 거니까 gx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f3은 3 들어가서 16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8이고요. G11은 여기 11 들어가서 81 곱하기 2, 162입니다. 그래서 답은 154가 되겠네. 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개수가 문자로 나오면 여러분들 쫄고 시작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조립제법이 먼저 되는지 확인하시는 거고, 우리는 3, 4차 풀이법으로 조립제법밖에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문자가 개수면 x값을 상상하기가 더 쉬우세요. 이 a랑 마이너스 a가 지워져야 되거든. 이거 x에 1 넣었을 때 조립제법이 가능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a가 2a랑 지워지기 위해서 아마 x에 2를 넣어서 조립제법이 가능한 형태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1 넣어서 확인해 봅니다. 자, 0 되는 거 확인했죠? 조립제법 가요. 자, 그럼 x-1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실근하다가 관측이 됐죠? 그럼 얘는 중근을 가진다 라고 일단 상상해 주실 수 있어. 자, 판별식도 쓰지 마요. a는 뭐야? 4야. 대신 이때 근 종류는 좀 조사를 해 보실게요. 자, x는 1하고 얘가 4가 되면은 x는 2라는 중근을 갖게 되겠지. 안 빠르죠? 자, 근데 이럴 수가 있어. 여기서 근이 나왔는데 여기는 1이랑 겹칠 수가 있단 말이야. 즉,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의 근이 1일 수가 있어요. 자, 1 넣어서 0 되게 한번 해볼게요. 1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0. a는 몇이야? 3이야. 아, 3도 되겠구나 라고 남기시면 안 되고, 3을 넣어서 실제로 방정식을 조사해 봐야 돼. 3을 넣어서, 자, 그러면 x는 1, 3이 나오죠. 그럼 저기 있는 1이랑 합쳐서 1이 중근이 되고 3이 그냥 일반 근이 되면서, 일반 실근이 되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네요. 자, 그래서 A 값은 4, 3, 2개였습니다. 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A인 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직선과 fx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는 1과 5이다. 자, 그 다음 1부터 5까지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다. 100의 값을 구하시오. 자, 배경 얘기를 조금 가겠습니다. fx가 있어요. 여기 gx가 걸려 있습니다. 뭐 두 교점이 알파와 베타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fx는 gx 이렇게 두 함수식을 연립하시면, 뭐 함수식을 갖다 놓으시면 의 근이 알파 베타인 걸 알고 계시죠? fx-gx는 0의 근이 알파 베타겠죠? 그럼 좌변은 어떻게 생겼을까? 최고차의 개수는 몰라도, 아,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알파랑 베타를 절편으로 갖는 2차 함수식이겠구나,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죠. 자, 이것도 오래 걸려요. 자,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교점이 잡혀 있으면요, 차 함수가 교점을 절편으로 갖는 함수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교점이 밝혀져 있으면 차 함수가 교점을 절편으로 가는 함수인 거예요. 자, 수능에서도 가장 자주 쓰이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fx랑 4ax-10이 1과 5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fx-4ax 플러스 10이라는 교점 찾는 식의 좌변이 요 딱으로 생긴 거지. 근데 fx의 최고차의 개수도 a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얘도 a입니다. 문제가 끝났어요. 거의 끝났죠. 자, 나 힌트 감아 볼게요. 자, 전개를 좀 해주시면은 a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고요. 여기에 4ax랑 10이 넘어올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x 부분이
a로 묶인단 말이에요. 자, 플러스 4ax니까 a 안에 들어가면 플러스 4x로 들어가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바로 써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보시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라고 그랬는데 축이 1로 딱 잡히죠. 축 방정식 2a분의 마이너스 b 적극 이용하시고요. 자,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8이 된다는 얘기니까 자, 1 넣어주면 a 값이 이렇게 구해지네요. 자, 그럼 a가 2분의 1이고 a가 2분의 1이고 100a 구하는 거니까 답은 50입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항식 px가 px 플러스 2를 제곱했더니 x-a, x-2a 플러스 4가 됐대요. 모든 p1의 값의 합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다항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인데 어쨌든 다항식이 제곱해서 오른쪽이 됐지. 그럼 오른쪽도 어떤 다항식의 제곱이었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완전 제곱식일 거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가볍게 전개해 나가실 수 있어요.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죠. 뭐 판별식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판별식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절반의 제곱으로 가겠습니다. 절반하면 2분의 3a 제곱하면 4분의 9a 제곱 2. 여기 있는 2a 제곱 플러스 4랑 같아야 돼요. 양변에 4 곱해주시고 a 구해주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돼요. 자, a 값이 4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px 플러스 2의 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즉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좌변의 제곱 딱 떨어뜨리면 우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달리죠. 자, 그래서 p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고 px는 2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야. 자, 여기서 p1들 구해주시면요. 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7 하나,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니까 3 하나, 이렇게 두 개 만들어지고, 자,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은 px 플러스 2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12x 플러스 36이 되죠? 즉 x 플러스 6의 완전 제곱식이 돼요. 자, 또 제곱 뗄게요. 자, 조심하시고 p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6, p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6. 자, 여기서 p1들 조사하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하나, 마이너스 2 플러스 7 하나. 자, 이렇게 해서 p1들 값이 4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자, 판별식을 쓰셔야겠지? 짝근의 공식으로 가요. 자, b'의 제곱 2를 떼고 가져옵니다. 마이너스 ac. 이 판별식이 이제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된다는 소리겠죠.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겠지. 뭐 아주 쉬운 문제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k의 개수고 a제곱 마이너스 b가 상수항이니까 자, 이 부분도 0으로 만드시고 이 부분도 0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럼 a는 2고요. a가 2면 4 마이너스 b니까 b는 4겠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50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i n승 더하기 i분의 1의 2n승의 m승의 값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여러분 복소수 성질 중에서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고 또는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는 애들은 미리 공부를 해두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되는 복소수들은 이제 순어수들이죠. 자, 그 다음에 i의 거듭제곱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4사이클을 의심하시는 거야. 자, n이 1 때 밑부터 조사를 해볼게. 자, n이 1이면 i의 1승 더하기 i 제곱분의 1이 돼요.
뭐 i 제곱이든 i 제곱분의 1이든 마이너스 1이겠지. 자, 기다리시고. 자, n이 2면 어떻게 되냐? 얘가 i 제곱이어서 마이너스 1. 그 다음 얘가 i 4승이어서 1이 됩니다. 자, n이 3이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i 3승이니까 마이너스 i. 얘는 i 6승이니까 i 제곱과 값이 같아서 i 6승분의 1이니까 i 제곱분의 1과 값이 같아서 마이너스 1일 거야. 자, n이 4이면 어떻게 되느냐? i 4승 더하기 i 8승분의 1이에요. 둘 다 1이겠죠?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러면 0이나 2 같은 건 우리가 여기다가 아무리 m승을 한다고 해도 음의 실수로 만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제외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5, 6, 7, 8을 넣으시는 순간 얘네들은 같은 값이 반복이 되겠죠. 자, 그래서 n이 1, 5, 9 같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일 때는 밑이 이렇게 생긴 거고 n이 4, 8, 12 같은 4의 배수일 때는 밑이 이렇게 생긴 거고 n이 3, 7, 11 같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자연수들일 때는 밑이 이렇게 생긴 것이. 그래서 나는 i-1의 거듭 제곱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거듭 제곱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자, i 제곱 암산하죠. 마이너스 2i 플러스 1. 자, 지워지고 순호수가 됨을 밝힐 수 있죠. 그럼 i-1의 4승은 뭘까? 굳이 계산해 보시지 않으셔도 돼. 음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i-1의 6승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얘네 둘이 곱하는 거니까 순호수에 음수가 달린 형태, 즉 순호수가 되겠지. 그럼 i-1의 12승이 바로 음수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지수가 4일 때 음수가 되고 지수가 12일 때 음수가 되는 규칙이 발견이 됐죠. 근데 의심이 되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그 다음 지수는 과연 20일지. 자, i-1의 10승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자, 8승은 계산 안 해도 돼요. 8승은 왜 계산 안 해도 되느냐? 얘가 제곱된 거니까 양의 실수일 거거든. 자, i-1의 10승은 여기 있는 음수 곱하기 순호수여서 순호수가 될 거야. 그럼 i-1의 20승은 또 뭐가 될까? 음수가 됩니다. 자, 관측이 됐죠? 관측이 됐어요. n이 1일 때는 지수 m이 4, 12, 20 같은 친구들이면 돼요. 근데 이제 5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뭐 그냥 세죠. 28, 그 다음 게 36, 그 다음 게 8 더해져서 44. 뭐 이렇게 되겠네. 더 쓰면 힘드네. m이 6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1도 제곱을 해보면은 i 제곱 플러스 2i 플러스 1에서 순호수가 돼요. 그럼 i-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에 4승은 뭘까? 음수겠지. 자, 8승은 안 해봐도 되죠. 양수니까.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에 6승은 뭘까요? 2i랑 음수가 곱해져서 순호수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에 12승은 뭘까? 순호수의 제곱이니까 음수가 되겠죠. 자, 똑같은 형태로 관측이 되고 있죠. n이 3, 7, 11 같은 거일 때도 m값이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는구나. 6개구나. 얘도 6개구나. 알아내셨으니까 이제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할 준비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n 몇 개인지 알아내셔야 돼요. 1, 5, 9로 시작해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 끝까지 49죠. 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커지는 숫자들은 숫자를 일정만큼 더하거나 일정 숫자만큼 뺐을 때 어떤 특정한 수의 배수가 되는 성질이 있거든요. 자, 30 더해주시면 48, 12, 52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얘는 4 곱하기 1이고 얘는 4 곱하기 2고 얘는 4 곱하기 13이어서 얘는 자연수가 총 13개입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자연수는 13개, 13개, 그 다음에 13개, 그 다음에 m이 될 수 있는 자연수는 6개. 13 곱하기 6.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곱의 법칙 배우셨을 거야. 자, 그 다음에 3, 7, 11은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숫자들이니까 마지막이 47이거든요. 4의 배수에서 1씩 빼시면 되니까 48에서 1 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총 몇 개냐? 1씩 더해주면 4의 배수가 되는데
얘는 4 곱하기 1이고 얘는 4 곱하기 12니까 1부터 12까지 자연수의 개수를 세주시면 되는 거지. 자, n이 몇 개예요? 12개. m이 몇 개예요? 6개. 그래서 얘는 72개입니다. 78이랑 더해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곱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z바는 마이너스 z랑 같아야 된다. 보통 우리가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문제에서 준 조건들을 일반화시키기 시작하죠. 자, z바는 a 마이너스 bi일 거고 가의 좌변 썼어요. 마이너스 z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겠지. 자, 그럼 이미 허수 부분이 같은 게 관찰이 되니까 실수 부분이 같아져야겠다. a랑 마이너스 a가 같아지는 방법은 a가 0인 거죠. 그러면 내가 찾는 z는 수도수구나 까지 알아내시고 여기에 대입을 하시는 거야. 자, bi의 제곱. 자, 얘가 bi. 그 다음에 뒤쪽은 그냥 쭉 실수네요. 자, 그럼 복소수의 상당 조건을 이용해서 복소수가 0이 되는 방법, 바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0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되고요. 저 실수 부분도, 자, 이 i제곱 조심하셔야겠죠. 허수인 척 하는 실수죠. 마이너스 b제곱. 다 0이 되어야 돼. 자, 그러면 먼저 당연히 곱으로 된 인수처럼 생긴 이런 애들이 0으로 만들기 편하니까, 자, b가 0일 때랑 여기는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일 때랑 살피시는 거야. 자, b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허수 부분 0 만들었죠? b가 0이죠? 그럼 이 부분 0으로 만들으셔야 돼.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은 0이다. 그럼 k는 2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자, 이렇게 두 개 찾으시고, 자, 그 다음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k 값이 4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근데 관찰을 하셔야 돼. 실제로 이 부분도 0이 가능한지 관찰을 하셔야 돼요. 자, 4를 넣어주시면 16 마이너스 b제곱이 돼요. 그럼 이때는 일단 b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건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니까 이 k가 4인 건 답이 되는 거고, 자,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b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b제곱이 마이너스 9가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 b는 지금 실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a 플러스 bi로 잡으면 이 b는 실수니까, 그쵸? 근데 이 b제곱이 마이너스 9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k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허수 부분이 0이 될 수 있지만 실수 부분은 0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k값 3개를 찾았고 실수 k값의 곱은 마이너스 32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림과 같이 길이가 2a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 AO, BO, CO, DO들은 다 A야. 그래서 원 나오면 이등변 삼각형들이 좀 확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AC, CD를 A-1이라고 잡아놨고, 그 다음에 BD가 8. 이 상태로 문제를 푸는 거고, 도형 문제 나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랑 닮음. 이 두 개가 고등학교 기하의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뭐 해달라 그랬냐면은, 찾아달라는 건 간단합니다. A 3승 마이너스 A 3승분의 1. 그럼 우리 차의 세제곱에서 찌꺼기 3개 더하는 공식 아니면 인수분의 공식을 일단 떠올리실 수 있어야겠지. 되겠어요? 근데 보통 시계 값 찾는 문제에서는 얘가 많이 쓰이죠. 오케이. 고1, 고2, 1학기 때까지. 자, 그럼 이제 A에 관련된 식을 어떻게 한번 뽑아볼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지금
여기 A-1하고 이 AAA 때문에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야. AOC랑 DOC랑. 그 결과 이런 각이 같고 요 CD랑 CO랑 AD의 교점에다가 M이라고 쓰자. 그 다음에 AOM, DOM이 같아요. 자, 이거 왜 써드리냐면 내가 원래 도형 문제 풀 때 이렇게까지 증명하면서 풀지 않잖아. 이거 학교에서 쌤이 디테일하게 증명을 해놓은 거 보니까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가 써드리는 거야. 알겠죠? 그 단서를 잘 잡아가지고 다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OM이 공통. 그리고 AOD가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OAM, ODM이 같아요. 여기다가 그 이유까지 다 써줘야 돼. 자, 요만큼 쓰세요. 요 세 개 써가요, 꼭.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 그럼 지금 어디 증명한 거냐면 여기 증명한 거고 그 다음에 OM 증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각 증명한 거야. 사실 이 변을 증명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실제 풀이에서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이걸 증명하면서 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AOM, AOM, DOM이 합동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AM이랑 DM이 같은 걸 설명하는 거지. 자, 얘가 포인트야. 잘 들으세요. 객관식으로 나오잖아? 객관식으로 나오면 자, 이 부분을 다 날리세요. 이 부분을 다 날려요. 알겠어? 객관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AO, CO, DO의 길이가 같고 여기 있는 AC, DC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됐지. 그러면 고딩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저렇게 주절주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왼쪽 기하적 성질이랑 오른쪽 기하적 성질이 똑같다를 통해서 그냥 가는 거야. 알겠지? 객관식으로 나오면. 근데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걸 설명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합니다. 이게 니들이 고1 땐 잘한다니까요. 고1 땐 이런 닮음들을 잘 보세요. ADB하고 ADB라고 썼지. AMO하고 AA. 그래서 닮은 비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냐? AM 대 MD가 1대2인데 이게 MO 대 DB랑 같은 거지. 그래서 MO의 길이가 4야. 근데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나오면 그냥 가는 거야. 이 모양 잡았지? 8이죠? 4야. 서술형으로 나올까봐 이렇게 적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피타고라스는 닮음을 기억하라고 했잖아. 기억하라고 했잖아. 근데 닮음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모양을 여러분들 찾으시는 거야.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을 그려놓은 이런 모양. 또는 삼각형에서 두 변을 연장해가지고, 이거 내가 모래시계 모양이라고 부르거든. 아랫변이랑 평행한 선을 위쪽에 딱 그려놨을 때 보통 요 모양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돼. 아시겠죠? 됐어요? 한 번만 더.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지금 설명이 너무 주절주절 길었잖아. 잘 봐. A 잡혔지? 그죠? 그리고 이 두 변의 길이가 같다고 문제에서 줬죠? 맞아? 그럼 당연히 선대칭성에 의해서 길이도 같고 180도도 나눠 같고 전체적으로 이 모양이 잡힌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잡아뜨리면, 그지? 닮은 비는 1대2. 그러면 4, 8. 이렇게. 자, 그럼 여기 A-4 이렇게 써봅시다. 자,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기억하라 그랬죠? 지금 여기 AOC 모양을 보시면은 두 개의 직각삼각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AM이 공통변이거든? AM이 공통변이거든요? 그럼 AM을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A-1제곱 떼기 A-4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직각삼각형에서 감아서 A제곱 마이너스 16이라고 쓸 수도 있어. 너 거기 필기 잘못해놨더라. 여기 4라고 필기해놨더라. 그래, 그거 틀렸네? 쌤이 자세히 안 바뀔 기도해라. 그래서 이런 시계값을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여기 볼래요? 자,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8a 플러스 16만 쓸 거야. 왜냐면 a제곱은 지워질 거니까 내가 안 쓸 거라고. 그럼 플러스 8a에 마이너스 2a니까 6a이고 여기 1 빼기 16은 그냥 쓸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우변이 뭐야? a제곱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끼리 지워지고 6a 플러스 1 가지고 오면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은 0이 되지. a로 나눠주시면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분의 1은 0. 그래서 a-a분의 1이 6 되는 거고 여기에 6 넣어주시면 답이 되는 거죠. 됐죠? 216 플러스 18. 됐어요? 너 이거 답도 틀렸네. 234가 아닌 것 같은데? 아, 플러스구나. 216 플러스 18. 16, 18 더하면 뭐야? 34지. 234입니다. 근데 너 여기 식을 잘못 적어놨네. 자, 다항식 fx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랑 fx 플러스 gx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대요. g1이 7일 때 f3 값 구하는 문제야. 자,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내 얘기 잘 들어. 너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fx랑 1차 gx가 있어. 그냥 배경 얘기를 좀 하는 거야. 얘도 최고창 1이에요. 근데 만약에 fx 곱하기 g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4래. 오케이? 그럼 잘 들어봐. 이 gx 몇 차? 1차. fx 몇 차? 2차. 그럼 내 얘기 잘 들어요. fx를 얘로 보고 gx를 얘로 봐도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고1 때는. 알겠어? 근데 혹시 나올 수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얘들아, 이런 말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없으면 이 형태만 보고 fx가 얘겠거니 gx가 얘겠거니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이런 말이 없으면
알겠어? 근데 이게 너네들이 습관이 돼 있어서 fx랑 gx 그냥 바로 추론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왜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 fx가 이렇게 생겼을 수 있어요. 그리고 gx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 둘이 곱해봐. 여기 툭툭 지워져가지고 이거 나오죠? 그죠? 다항식 fx, 다항식 gx. 그러니까 n차식이라는 단서가 없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조심하셔야 되는 배경 지식이고. 이제 가볼게. 자, fx 플러스 gx를 뭘로 나눴냐면 x로 나눴어. 나머지가 저렇게 길어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fx야. 그럼 몫을 세팅해야 되지? 보통 qx라고 많이 쓰시지만 지금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식도 한번 써야 되니까 q1x. 자, 그럼 나머지 자리에 쭉 써볼게. 자, 대답해봐. 지금 내가 몇 차식으로 나눴니? 1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럼 나머지는 몇 차식이어야 돼요? 상수항. 자, 얘가 상수항이어야 돼. 얘를 캐치를 못 하시면 문제가 이제부터 산으로 가는 거야. 잘 봐. 얘가 상수항이 되려면은 x제곱 플러스 2x가 마이너스 2분의 1 fx에 의해서 지워져야 되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저기 있는 x제곱과 2x를 지우는 자, 이런 형태로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상수항 모르니까 k. 자, 그럼 fx가 이렇게 잡혀.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필기해요. 천천히 갈 테니까. 자, 그럼 방금 제가 한 게 뭐냐면 차수 추론이죠. 자, 이번 시험에 결국 나눗셈 관련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식에 대한 문제, 어떤 다항식을 잘 봐. 2차식으로 나눈 식에 대한 문제. 이쪽 1차로 잡아야겠지. 2차식인데 이쪽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두 개의 인수로 되지 않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 그 다음 심지어 2차식으로 나누긴 나누는데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 이렇게 나올 거야. 그쵸? 3차도 나올 수 있지. 3차로 나눈 문제는 당연히 니들이 나눗셈 자리는 2차로 세팅해줘야 될 거고 문제가 좀 쉬우면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다 돼 있는 형태로 나와가지고 여기에 1, 2, 3 넣을 수 있게 나오겠지만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3차식 중에 인수분해가 아예 안 되는 친구는 없어서 인수 하나는 줄 거지만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게 나올 수가 있어. 알겠어? 그럼 이런 애들은 있잖아. 내가 알아내야 되는 게 A, B, C 3개인데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하나밖에 없고 이런 문제도 내가 알아내야 되는 건 A, B 2개인데 여기에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없고 여기 알아내야 되는 게 2개인데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런 문제는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럴 때는 QX를 알아내서 QX에다가 다항식을 집어넣어서 전개해서 뭘 써야 돼? 그렇지. 자, 지금 요 2번이랑 그 다음 장에 있는 힘들어라. 3번까지 뉘앙스가 똑같아요. 알겠어? 몫을 알아내서 개수비교법을 쓰라는 포인트가 있는 거야. 그리고 작년 기출 잠깐 보시겠어요? 자, 작년 기출 7번 봐요. 이게 인수분해구나. 미안. 작년 기출 11번 봐요. 나왔지. x-2제곱으로 나누는 문제. 그죠? 그 다음 작년 기출 14번 봐요. 14번에 가힌트 뭐라고 돼 있어? fx는 x-1, x-2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세팅해야겠지?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뉘앙스의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이해되시죠?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2차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라며. 근데 이게 상수항이 된다라는 걸 알아서 마이너스 2분의 1 fx를 이렇게 잡아놨잖아. 이걸 넣으면 x제곱이랑 2x는 지워져서 k만 남게 돼요. 결국 얘가 k만 남도록 지금 세팅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그냥 k라고 쓰면 돼요. 아시겠죠? 얘가 통째로 지금 k야. 자, 그러면 이제 좌변이 같으니까 이 두 식이 같구나 해서 식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KK는 같으니까 안 써도 되겠죠. 맞지? 여기서 우리가 네모친 힌트 때문에 이 1차식 Q2X는 X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2차식 Q1X는 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이제 fx 구해봅시다. 어머나. fx 플러스 gx는, 자, 이 식을 쓰든 상관없어요. 저는 여기 q2x 자리에다가 x를 넣어줄게요. 되죠?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습니다. 이유는요? G1을 알려줬으니까. 자, 1 넣으시면 F1이지. 그 다음 G1은 7이고, 여기다 1 넣으시면 1 곱하기 1 플러스 K가 되네. 그럼 3K는 12야. 그럼 K 몇이에요? 4니까 얘가 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F? 3. 자, 넣으시면 9, 2, 18, 12, 마이너스 8, 22래. 알겠어?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자, 잘 들어요.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안 돼. 내 말 잘 들어. 지금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나오면 문제가 익숙해야 되고 빠르게 풀어야 되잖아. 여기까지 연습해 놓는 거야. 봐봐. 요 문장 읽고 여기까지. 근데 얘가 다 지워져야 된다. 아시겠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fx가 상수. 여기서 fx가 잡히고요. 넘겨서 k 넘겨주고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겠지. 2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주어져. 아시겠죠? 그 다음 Q2X가 몇? X. Q1X가 뭐? 요거. 그러면 여기다 X 넣어서 문제를 끝내는 거야. 이렇게 간결하게 해놓고 넘기시는 거야. 넘겨요. 거의 외운다고 볼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대비하시는 거야. 자, 2차 방식 fx와 1차 방식 gx에 대하여 잘 들으세요. fx 곱하기 gx를 fx 마이너스 x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봐봐. 또 수치대입법 안 되게 나오잖아.
그렇지. 가장 하다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목 줬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그 다음에 나머지가 fx 더하기 xgx. 자, 잘 들어라. 뭔가 수치대입법은 못 쓰니까 또 계수비교법이 들어가야 되니까 차수추론이랑 최고차항계수 추론이 들어가야 되거든. 내가 차수추론이랑 최고차항계수 추론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된다 그랬지. 자, 갑시다. 얘 몇 차라고 해 지금? 1차. 얘 몇 차라고? 그럼 전체적으로 3차니까 우변도 3차가 돼야겠네. 근데 얘가 지금 몇 차야? 그럼 이거 1차야. 아시겠어요? 나눈 식이 1차라는 건 얘가 상수항이야. 쓰세요. 요게 문제의 스타트예요.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fx 힌트가 벌써 나와. 아니 이거 어떻게 1차가 될 수 있겠어 얘들아. 여기 2차항이 있는데 그지? 얘가 fx가 잡아먹어야겠지? 2x제곱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죠? 그 다음 뒤에 1차항이랑 상수항은 잘 모르겠는데 얘가 상수항이 된다는 건 이 2차식이랑 요 2차식이 x 부분을 다 지워버린다는 소리야. 맞아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를 ax 플러스 b라고 쓰잖아? 그러면 xgx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잘 봐요. 여기는 fx의 얘네를 다 지워줘야 돼. 그럼 xgx는 이렇게 생겼겠지. 알겠어? 그러면 양변을 x로 툭툭툭 떼주면 gx가 또 잡혀요. 아주 아름다운 문제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f-1을 구하는 거야. 어떻게? 갖다 넣을 준비가 됐죠. 다 갖다 넣습니다. 이제 fx에다가 적어. 그 다음 gx에다가 이거. 잘 보고 있지? fx에서 마이너스 2x제곱 뺄 거니까 ax 플러스 b만 가지고 오면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에 fx 플러스 xgx는 그냥 이렇게 둘이 더해버리면은 b만 살아남지, 그지? 이렇게 상수항만 적으시면 되고. 자, 다 전개해서 a랑 b 구하면 돼. 알겠니? 근데 이제 객관식이다 하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게 몇 개야? 2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걸 다 전개하는 건 정말 미련한 짓이야. 잘 봐. 여기가 마이너스 4x 3승을 만들거든? 그럼 우변에도 3차항이 마이너스 4x 3승을 만들어야 될 거야. 근데 여기 ax 3승 있잖아. 여기서 a를 바로 끝내시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 2차항이나 1차항을 조사하고 싶으면 조사하셔도 되는데 보통 상수항이 제일 간단해요. 여기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ab가 나오지. 근데 여기서는 상수항이 3b 플러스 b, 즉 4b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a가 마이너스 4인 거 구해놨으니까 넣으면 이건 어쩔 수 없다 얘들아. 4b는 4b로서 항등식이 하나 만들어지거든. 그럼 여기서 b를 구할 수 없으니까 2차항이나 1차항 하나를 전개해 보시면 돼. 자, 2차항 한번 살펴볼게. 마이너스 2a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x 제곱.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고. 자, 이쪽에서는 2차항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3ax 제곱에다가 필요 없고 bx 제곱 이렇게 나와. 그럼 개수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에다가 이쪽에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b라는 개수가 남죠. 근데 우리가 a가 마이너스 4인 거 구해놨으니까 넣으시면 이게 16이고 이쪽이 12 플러스 b야. b는 몇일까? 4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필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다 전개해 드릴 테니까 적어가세요. 평소에 잘 안 하니까 오늘이라도 지치면 안 돼. 물론 너네도 전개하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습관화가 돼 있을 테지만 이게 실전에서는 얘들아 막 묶으면서 전개하면 틀릴 수도 있어. 평소에 노가다를 좀 연습해 놓는 게 좋거든. 결국 이런 게 피지컬이란 말이야.
이렇게 적어 가세요. 뭐 답은 이제 F-2 구하는 거니까 이제 하시면 되고, 최종 답은 주황색으로 적어 드릴게요. 여기 있는 정보를 잘 넣은 거지. F-는 428 플러스 8 플러스 4인가 보다. 마이너스 2는 428 플러스 8 플러스 4인가 보다. 20. 됐죠? 그 다음에 4번은 별표 하나 치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일단 이 네 문제 중에서 내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고 하면 2번, 4번 둘 중에 하나 낼 것 같거든. 얘들아, 그 내가 공통수학 원 곱셈 공식 가르칠 때 무슨 공식을 제일 강조해서 가르쳤니? 뭐라고 다시? 1000번 공식, 그렇지. 이거 환장해. 환장한다. 내가 이거 가르칠 때 무슨 공식이라고 가르쳐? 1000번 공식이라고 가르치지. 너네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신다면은 이 공식을 1000번 써보게 될 거란 말이야. 만만치 않게. 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이후로는 이제 좌변께 더 많이 쓰이고, 요게 더 많이 쓰이고, 인수분해가 목적인 상황이 더 많다 보니까. 심지어 올해 고3 애들이랑 수능 특강 문제 풀 때도 요 식이 그대로 나와요. 특히 이쪽을 fx랑 gx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니들은 이게 낯설겠지만 나는 이걸 너무 자주 보는 문장이야. 간다. 자, 또 여기다가 밑줄 탁 치시고요. 이런 습관은 여러분 고2, 고3 때 훨씬 더 중요해질 거고. 알겠어. px, qx의 합이나 곱 같은 게 딱 주어졌을 때 이제 추론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자, 더하면 4래. 근데 이 문장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려면 모든 x에 대하여를 앞에 붙여 놓으시면 좋아요. 여기 있긴 있어. 됐죠? 자, 그 다음에 3승 더하기 3승이 이거래. 그럼 좌변을 변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좌변을 변형하든가, 아니면 좌변을 이렇게 변형하든가. 아시겠어요? 지금 이 문제는 위에 게 편할까? 아래 게 편할까? 아래 거. 이유는요? P 플러스 Q가 두 번 쓰이기 때문이야. 아시겠어? 이렇게 논리를 잘 잡아가면서 푸시는 거야. 자, 우변은 12x 4승, 24x 3승. 됐죠? 이제 4 넣어줄게요. 여기 4. 얘가 4. 그럼 이거 64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12px qx가 이거 4니까 이게 48이 바뀌어. 48로. 되겠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12로 나눌지 12로 나눌지는 여러분들 자유지만 어쨌든 우변을 잘 뜯어봐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까지 날리진 않았어요.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인 게 보기가 좋아서 12로 나눕니다. 그러면 또 개수들이 너무 이뻐요. 조립제법이 바로 되게 생겼어. 좌변이 다항식의 곱이니까 얘도 다항식의 곱으로 뜯어봐야겠지? 4차항 개수, 3차항 개수, 2차항 개수, 1차항 개수, 상수항 적어주시고 1로 조립제법을 바로 한번 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조립제법이 되는지 확인하실 때는 이걸 새로운 식으로 쓰지 마시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얘 3차식을 적어놓고 가볍게 확인을 해. 개수가 다 양수니까 양수를 넣어서 0이 되게 만들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만 넣어보는 거야. 왜? 4의 약수 중에 하나일 거거든. 마이너스 1은 안 돼 보이거든요.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16 마이너스 16 0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이 된다는 얘기야. 갈게. 자, 그럼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로 한번 근처리해야 되니까 부호 조심하시고 마이너스 2로 한번 나눈 결과 몫이 이만큼. 자, 이제 px, qx를 추론하시면 돼. 실제로 아무런 힌트 없이 px, qx를 추론하실 때는 이렇게 두 개를 px가 가질지 이렇게 두 개를 qx가 가질지 이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왜? 둘 다 2차라고 했으니까 얘는 뜯어질 수 없잖아.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힌트가 있어요. px의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일 때. 오케이. 자, 요거까지 힌트를 잘 잡아갈게. 그럼 봐봐, 얘들아. 마이너스 px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거야.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과연 마이너스 px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때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겠지. 맞죠? 이 상태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둘의 위치를 바꿔주면 돼. 간다. 자, 이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지. 그럼 p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q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지. 이게 가조건이나 나조건에 위배되지 않는지 보는 거야. 더하시면요. 가조건에 위배되지 않지.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뭔가 상수항이 px, qx 모든 x에 대해 px, qx를 더했을 때 상수항이 4가 나온다는 건 이 친구 부호가 바뀌어야 되거든. 그쵸? 그래서 얘가 px일 거다라고 예측해 보실 수도 있어요. 됐죠? 요게 이제 그나마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인 것 같아.